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기존 계약 안에 존재하는 1년 연장 옵션 발동 여부에 대해서 유력한 외신으로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내용의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단이 가진 권리로서 토트넘의 일방적인 발동이 가능하며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가 유럽 내 그리고 영국 내에 공신력 높은 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내용은 카타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 방송사 비인 스포츠의 최신 보도로 양측이 토트넘 구단과 손흥민 선수 측이 이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 즉 손흥민 선수가 직접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비인 스포츠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최근 유럽 현지에서 알려지고 있는 최신 상황을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비인 스포츠에서 한국 시간으로 2024년 11월 23일 새벽에 나온 보도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몇 시간 전에 나온 보도인데요. 이 비인 스포츠는 말씀드린 정말 많은 유럽의 주요 리그 그리고 메이저 대회의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포츠 방송, 어떻게 보면 중동의 ESPN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중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서유럽과 유럽 전역에 걸쳐서도 네트워크를 갖고 또 이 지역에 송출하고 있고 이 지역판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 초대형 규모의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축구 매니아분들도 익숙하실 채널일 겁니다. 비인 스포츠에 올라온 스포츠 뉴스 내용을 보시면 Will 흥민손 leave Tottenham at the end of the season?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토트넘을 떠날 것인가라는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가장 유명한 스타인 손흥민 선수, 한국 축구 선수의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다. Seems to be taking shape. 이제 조금 윤곽이 명확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불투명했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만료되어 런던 클럽 토트넘을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토트넘에서 현재까지 419경기에 출전해 165득점 87도움을 기록한 공격수 손흥민은 최근 갈라타사라이를 비롯한 다른 클럽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튀르키예에서 그렇게 공신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언론이죠. 파나틱에서 갈라타사라이가 당장 1월 이적 시장에도 이적료를 내고서라도 손흥민 선수 영입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영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보도했었거든요. 주목할 점은 이 비인 스포츠가 카타르를 기반으로 또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을 모태로 생긴 방송사이지만 말씀드린 이 유럽 전역에 걸쳐서 지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 튀르키예판이 튀르키예의 주간 방송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튀르키예 내부 소식에도 매우 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갈라타사라이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비인 스포츠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갈라타사라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클럽들과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클럽이 뭐 튀르키예 내의 다른 팀,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역시 이 비인 스포츠와 연결되어 있는 스페인 지역의 팀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토트넘의 계약에는 1년 자동 연장 옵션이 존재하지만 이 자동 연장 옵션이라는 것, 오토매틱 1-year extension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양측의 합의 없이 한 측만 원한다면 발동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자동 옵션이란 얘기예요.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게 존재한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토트넘만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원치 않고 손흥민 선수만 원한다고 했을 때도 발동이 가능한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측 모두가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주 새로운 보도 내용입니다. It appears both parties, 양측이 have decided, 결정한 것 같다. Not to activate it.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일방의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둘의 관계상, 비즈니스 매너상, 평판상 둘 중에 하나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포기하는 그런 옵션으로 현재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allowing the player to explore new challenge in his career. 선수 본인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도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옵션이 현재 발동되는 것은 토트넘 구단에게만 이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발동되지 않는 것은 이제는 손흥민 선수에게 이로운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능력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의 시야를 바탕으로 한 전체적인 운영 능력을 포함했을 때 잉글랜드 클럽 토트넘의 핵심 선수였던 손흥민 선수의 한 시대가 토트넘에서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 연장 옵션이 발동되지 않는 이 결정이 이제는 올 시즌을 끝으로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나서 새로운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결정은 손흥민 선수가 다른 유럽 리그에 합류하거나 아시아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원하는 손흥민 선수가 떠날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으로 가서 토트넘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피하고 싶은 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거나 당분간 팬들과 또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선수가 해외 무대로 다음 행선지를 고려하는 동안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말로 올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남을 것이다.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옮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해외로 나갈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얘기 속에 이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즉 토트넘에서도 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내 다른 팀으로 FA 이적을 하지 않는 정도는 아마 합의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비인 스포츠의 공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타르에서 생겨난 카타르의 알자지라 방송을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굉장히 유럽 전역을 커버하는 방송사로서 유럽 내에서 직접 주간 방송사 역할을 해왔던 매체죠. 비인 스포츠가 스페인 라리가를 기반으로 굉장히 또 성장을 했고 최근에는 프랑스 리그왕을 중계하고 있고 그 외에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 또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와 뉴질랜드, 지금 프랑스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튀르키예까지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주간 방송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월드컵, 유로,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리그 안까지는 메인 중계사, 즉 그냥 방송만 따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 방송을 제작하고 또 현장에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송이거든요. 비인 미디어 그룹의 오너십, 회장이 누구냐? 바로 파리 생제르맹의 회장이기도 한 나세르 알켈라이피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고 또 이를 통해서 프랑스 내에서의 영향력과 관련된 서유럽과 남유럽 지역의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로서의 위상뿐 아니라 정보력도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인 스포츠는 오랫동안 또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관계를 맺으려 해왔던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매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애초에 손흥민 선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알렸던 토트넘 내부 소식에 정통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본인이 11월 14일에 올렸던 같은 소식을 리트윗, 재게시하면서 아직 내가 알기로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어떤 정보가 맞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주목할 점은 토트넘의 전임 스카우트였던 브라이언 킹이 최근 토트넘 팬들이 설립한 미디어 토트넘 호스퍼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파나틱을 통해 나왔던 갈라타사라의 접근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놓칠 위기가 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푸어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형편없는 비즈니스를 토트넘 구단이 했다. 이미 손흥민 선수의 계약 상황은 3개월 전에 정리가 되었어야 했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2년 이상의 재계약을 제시를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야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이고 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 1년 연장 옵션이라는 것 자체가 연봉도 대폭 인상이 되기 어려운 기존 조건이 거의 유지되는 형태인데다가 본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듯한 푸대접을 느낄 수밖에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최소한 2년 이상의 제한을 했어야만 손흥민 선수를 남기거나 그를 통해 이적료 수익을 얻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1년 연장 옵션만 발동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마음을 조금 상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2년 계약 조건과 연봉 인상이 뭐가 아깝냐. 영국 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 많이 팔리고 있고 한국에 많은 팬들이 토트넘에 오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유니폼을 팔 수 있고 상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많은 스폰서십을 유치하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쫌스러운 결정을 내렸느냐고
격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정리되어 오는 상황을 보아하니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려고 했다가 손흥민 선수 측의 이 거부와 불편감 호소로 제동이 걸렸고 결국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못하게 된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또 대폭 연봉 인상을 보장하는 새로운 장기 계약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토트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선수와 결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체 선수를 찾기 위한 움직임들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영국의 팀토크는 새로운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저희가 여러 차례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리그의 선수나 다른 팀의 선수나 유망주나 이런 선수들이 계속해서 토트넘의 영입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재 첼시로 임대되어 있는 제이든 산초인데요. 제이든 산초 아직 2000년생 최근에 분명히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리고 잠재성이 있고 무엇보다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서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주 포지션인 선수겠죠. 오른발잡이로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잘라 들어가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선수이고 이선의 모든 영역을 또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이 선수가 지금 맨유와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 시즌에는 도르트문트, 올 시즌에는 첼시로 임대가 되어 갔잖아요. 텐하 감독과의 불화 문제 때문이었는데 후뱅 아모린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고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지금 산초의 계약은 맨유와 2026년에 끝나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에 이미 첼시와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맨유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잔여 계약이 1년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산초를 팔지 않는다면, 이적시키지 않는다면 맨유는 2026년이 됐을 때 산초를 FA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투자해서 데려왔는데 결국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한 가치를 뽑지도 못하고 거액의 연봉 부담만 하다가 이 선수를 공짜로 다른 팀에 넘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는 대신 만약 산초를 데려오는 조건을 진행을 한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이적료 없이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맨유가 손흥민 선수를 이제 받는 조건을 가져가면서 토트넘 측에 산초를 조금은 이제 몸값이 떨어진 상태니까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한 이적료로 좀 보내주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산초 본인이 원하는 현재의 연봉 수준을 어느 정도 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가능하다. 맨유도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것을 통해서 이 자리를 대체하고 또 분명히 나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마케팅 수익을 또 기대할 수 있고 또 건재한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몇 년 더 활약할 수 있다. 산초의 남은 계약 기간 이상은 해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산초의 잔여 1년 연봉을 또 지급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맨유는 토트넘 측에 손흥민 선수가 맨유로 온다는 조건 하에는 어느 정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서 본인이 이적료가 발생할 경우 연봉이 낮아지게 되는데 FA인 상태로 맨유에 가서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또 연봉을 받으면서 토트넘이 산초를 조금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통한 이적료를 얼마간이라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2000년생으로 장래성이 있고 또 단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매각이 가능한 산초를 영입해서 잘 쓴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미치는 장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했던 정보에 따르면 영국에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 관계자, 축구 비즈니스 관계자가 명확하게 얘기했던 것은 레비 회장도 비즈니스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이 옵션이 구단 일방 발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측의 생각과 반응을 신경 쓰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관계자가 파악하기로는 손흥민 선수는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만 발동할 거라면은 나는 FA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고 토트넘에 애정을 갖고 있기에 남고 싶은데 그 남기 위한 조건은 연봉 인상과 더불어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것 뿐이다. 그 장기 계약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2, 3년가량의 장기 계약을 새로 제시해 준다면 내가 남아서 더 헌신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손흥민 선수 측으로 의사가 전달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A매치 소집 기간이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인 스포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11월 A매치를 마치고 돌아온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 구단에서 1년 연장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토트넘은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손흥민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유럽의 빅클럽에서 우승할 수 있는 팀에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출전하면서 커리어의 트로피를 가져가는 것이겠죠. 기본적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것은 해외 빅리그, 다른 빅리그에 가서 그 우승권 팀에 가는 것인데, 지금 연결되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하지만 이 팀들로 가는 것보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고 싶어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이 만들었던 기록을 이어가고 싶은 의지도 있거든요. 잭 그릴리시가 또한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선수로서 토트넘이 잭 그릴리시를 받아온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통해 이적료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협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토트넘이 맨시티로 손흥민 선수를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맨시티는 토트넘과 직접적인 감정적 라이벌 관계는 아니고, 냉정히 봤을 때 맨시티와 토트넘이 어떤 우승 트로피를 두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부메랑이 될 것 같은 라이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에 맨시티가 만약에 그릴리시를 보내준다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맨시티로 보내줄 수 있고, 손흥민 선수도 맨시티로 간다면 당연히 오케이인 상황이겠죠. 과릴로 감독이 또 연장 계약을 수락한 가운데 명확하게 혼란의 백업 롤을 맡겼던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했던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어린 유망주들을 영입해 왔던 맨시티이지만 그 선수들이 원하는 출전 기회를 주지 못하는 가운데 혼란의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이자 베테랑 자원이 필요하다면 손흥민 선수만한 자원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뱅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공격 라인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지르크지를 정리한다. 그리고 레시포드의 거치도 물음표다. 그 외에 산초가 또 걸려있기 때문에 산초를 정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산초를 매물로 손흥민 선수를 받아오는 토트넘과의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또 얘기가 가능하고, 맨유가 지금은 우승권에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또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팀이고 언제든지 다시 우승권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고, 또 테나 감독 체제에서도 심지어 카라바오컵과 FA컵 우승을 이뤘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흥민 선수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라타사라이가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팀을 택할 거라고 보진 않고요. 미국의 메이저리그가 손흥민 선수가 유럽 내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고 추가적으로 이제 황혼기에 선택할 수 있는 행선지로 언급되고 있고, LA 연고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틀레티코나 바이에른, 맨시티나 맨유 이런 팀들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결별하기로 결정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토트넘이 맨시티와 오는 주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결국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 회복에 실패를 해서 다음 주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맨시티는 뛸 수 없다라고 했고, 히샬리송 역시 1월이 되어야 뛸 수 있다. 윌슨 오도베르는 햄스트링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올 시즌 대부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시즌 아웃 상태라고 했고, 바이러스 감염 문제로 잠깐 빠진 것으로 알려졌던 마이키 무어는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맨시티와의 경기를 사실상 거의 풀타임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행히도 손흥민 선수가 입스위치 타운전이라든지 이번 대표팀 일정에서도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는 부상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11월 24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많은 계약에 대한 문제들, 거취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본인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행선지인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본인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본인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기를 또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토트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루고 싶은 우승의 꿈, 그 우승의 꿈이 결정될 경기들이 11월 말부터 12월 내내 이어지게 되는데,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5시 AS 로마와 유로파리그 경기라든지, 또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5시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 특히 맨유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와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는 팀이고, 포르투갈 출신의 아모린 감독이 부임한 것도 벤투 감독과 여전히 좋은 관계이고, 또 벤투 감독을 통해 많은 또 한국 선수들이 포르투갈 쪽 지도자들이나 팀들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또 스포르팅 리스본의 레전드였던 벤투 감독인 만큼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맨유나 맨시티로 내년 여름에 갈 가능성이 열리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두 팀과의 경기가
곧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시티전과 맨유전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토트넘과의 결별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그리고 모든 경기의 실시간 입중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